발기부전의 20%가 약물 사용으로 발생한다는 걸 아셨나요? 남성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약물이 뭔지 아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성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약물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우리 병원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입니다. 환자도 모르게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문제예요. 그때 남성 2명 중 1명은 발기 문제를 겪는다고 해요. 30세가 되면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혈압약, 우울증약, 류마티스약 같은 약물 사용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널리 사용하는 약물 중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종류는 항고혈압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베타차단제가 주목됩니다. 티아지드계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르탈리돈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되며 다른 약물과 함께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는 환자의 발기부전 위험을 2배에서 6배까지 높입니다. 고혈압 조절에 많이 쓰이는 베타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롤, 아테놀롤은 발기뿐만 아니라 성행위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흥분, 발기, 심지어 오르가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발기부전과 관련될 수 있는 또 다른 흔한 약물 종류는 한고울제입니다. 요즘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에 3환계 한고울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약물이 많이 쓰여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는 플루옥세틴, 둘록세틴, 파록세틴 등이 있죠. 이런 약들은 종종 발기부전과 연관돼요. 3환계 항고울제 중에서는 아미트립틸린, 클로미프라민 같은 오래된 약들이 있어요. 환자들은 보통 약을 계속 먹다가 발기부전 증상이 생겼다고 말하곤 해요. 사실 이런 일은 꽤 흔해요. 때로는 환자의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성생활에 덜 영향을 주는 다른 약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죠. 항고울제 외에도 불안 치료에 쓰이는 항불안제가 있어요. 요즘 많이 쓰이는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같은 약들이죠. 리보트릴 물약은 운전장애뿐 아니라 리비도 저하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또 다른 약물군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예요. HIV 환자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오래 복용하면 발기부전이 자주 생겨요. 특히 AZT가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물도 있어요. 이것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로르핀, 날보핀 같은 약물들은 성기능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자주 사용하면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오피오이드 중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항정신병제, 할로페리돌, 항경련제, 페노바르비탈도 발기부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사용하는 일반 약물 중 프로메타진 같은 항히스타민제도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라니티딘 같은 제산제나 H2 수용체 차단제 같은 예전에 많이 쓰던 약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라니티딘은 요즘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메프라졸로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진료실에 오면 약물 사용에 대해 꼭 물어봐야 해요. 저는 항상 환자에게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야 환자가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 문제가 만성적인 약물 사용과 관련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들은 항상 써왔는데 문제 없었어요 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갑자기 생길 수 있고 약물이 전에 없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우리의 주간 콘텐츠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